여러분, 아울렛 백화점 가보면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. 근데 그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에 있는 매장에 가보면 화장실은 이쪽입니다, 이걸 쪽지를 붙여놓은 경우가 많이 있죠. 혹시 보셨습니까? 그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물어봤으면 그걸 붙여놨겠습니까? 여기 내려오는 사람들이 항상 맨 앞에 있는 매장 가서 화장실이 어디입니까? 이걸 물어보니까 붙여놨겠죠. 우리 회생법원에도 그런 존재가 있거든요. 채무자들이 매번 실수를 하니까 아무리 주의를 줘도 매번 실수하거나 매번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정 권고를 내릴 때마다 법원에서 부동문자로 딱 박아가지고 어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든 알려주는 사항이 있거든요. 그게 여기 있는 사항들입니다. 이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. 개시 결정 후에 입금하시라고요. 채권자 집회 오기 전에 입금하고 오시라는 말이고, 재산은닉이나 허위 부담을 증가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. 3회 연체하면 폐지될 수 있다. 재산이나 수입이 변경되면 다시 제출해달라. 요 4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하나씩 봅시다. 개시 결정 후에 입금하라. 우리가 1월 1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3월 31일에 90일째 될 때 변제 시작한다, 이렇게 정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든요. 근데 요 3월 31일 전에 개시결정이 나와주면 요 개시결정문이라는 서류 안에 가상계좌 번호를 적어주거든요. 개시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변제 시작일이 시작이 되면 가상계좌 번호를 봤으니까 이날 납부를 하면 되잖아요. 근데 3월 31일에 변제를 시작하겠다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개시결정이 4월 30일에 나온 거야. 그러면 3월 30일에 변제를 못했잖아요. 개시결정 안 나왔으니까 가상계좌 번호를 모르잖아. 그러면 뒤늦게 개시결정이 나왔으니까 이때는 2회치 변제금을 한꺼번에 몰아서 내야 할 수도 있다. 이 변제금을 내고 그 다음에 채권자 집행기일에 가야지 인가결정을 내려준다, 그런 말입니다. 두 번째가 형사처벌에 대한 예시인데, 채무자 회생법을 보면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. 보시면 사기회생죄, 제3자의 사기회생죄, 회생술회죄, 보고와 검사 거절의죄, 구인불응죄 등등 많은 규정이 있는데 이걸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요. 저 내용들을 모아서 엑기스를 추출해보면 이렇게 됩니다.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가? 내가 가진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한테 불이익하게 헐값에 팔아버리거나 채권자 엿먹으라고 내 재산을 부숴버린다거나 손괴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고, 두 번째는 허위의 부담을 증가하는 경우, 세 번째는 법원에 주장할 때 거짓말로 주장하거나 법원이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 거짓말로 답변을 할 때, 네 번째는 법원에서 뭘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하고 버티고 있을 때, 또는 법원에서 출석하라 했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을 때. 다른 내용은 여러분하고 별 관계 없을 거고 요거 4개 정도 주의하시면 될 겁니다.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잘 없고 개시결정을 내려주지 않거나 면책 불허가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. 세 번째 주의하실 게 3회 미납을 하면 폐지가 된다는 겁니다.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이행이 안 된다, 이 말이죠. 무슨 말인가? 돈을 못 낸다, 그 말이에요. 그러면 개인회생을 폐지해버리겠다. 개시결정 받고 인가결정 받고 통과하고 잘 진행했지만 돈을 안 내면 이제는 폐지해버리겠다. 원위치로 돌아가라, 그런 말이 됩니다. 물론 지금까지 납부한 건 유효합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관대합니다. 법조문은 저렇게 되어 있지만 누적 3회 미납까지는 기다려주거든요. 한 달 변제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내가 미납한 게 누적 300만원 될 때까지 법원은 폐지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300만원에 도달해도 가차없이 폐지해도 되는데 폐지 예정 통지서를 친절하게 보내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. 그렇게 했는데도 납부를 안 하면 다시 항고를 해서 뒤늦게라도 납부를 하면 다시 절차를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주거든요. 이거 다 놓치고 폐지됐다 그러면 사실상 돈을 구할 방법이 없다, 실직했다, 크게 다쳤다, 크게 아프다,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. 네 번째는 재산 수입이 변경되면 신고하라, 그런 뜻입니다. 조건부 인가는 변론으로 하고요. 돈 더 벌었을 때 더 내는 거, 그거는 별도 영상이 있고, 또 재판 진행 중이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재판 진행 중에 이직을 해도 되는데 이직을 하지 말란 게 아니라 이직을 하거나 또는 사업자를 폐업하고 취업했거나 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했을 때 가능은 한데 새로운 직장에 대한 수입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수입 변동에 대한 서류를 다시 다 제출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.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. 개시결정 받으면 변제금을 빨리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채권자 집회에 가셔야 됩니다.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부담을 증가하거나 허위 진술하시면 안 됩니다. 3회 연체하시면 폐지됩니다. 재산 수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었다는 소명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. 결론이요?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면 이렇게 붙여놓죠. 그런 것처럼 법원도
여러분이 항상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채무자가 신청해도 보전 권고에 첨부 서류로 저 내용 4개를 부동 문자로 딱 박아서 보내주니까 미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